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면서 전기세는 왜 내고 있습니까? 정말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원해고백입니다. 또 새로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약간 무겁지 않은 책을 또 들고 왔어요. 요즘 조금 기운이 없어서 마음을 다독일 수 있는, 누가 저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문장을 가진 책들을 읽고 싶어서 예전부터 제가 장바 위에 넣어뒀던 책을 드디어 끌고 와서 구매를 해 왔습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는 것을 기억하라. 한 책이 스치실 겁니다. 제가 연초에 읽었었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여기서도 참 흥미롭게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나옵니다. 잠깐. 근데 솔직히 크게 어긋나지 않는 내용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읽어보고 싶었던 이유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표현하는 것과 이 안에서 표현하는 그런 문장이 달라서 저는 좀 다채로운 문장들을 읽어보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가져왔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다채로운 문장을 읽음으로써 뭔가 저의 마음에 울림이 있고, 마음의 울림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 라는 것을 배우는 순간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크게 많은 생각을 전달하진 않을 거고요. 오늘은 제가 총 5개의 문장을 가지고 왔는데 이 문장들을 전달하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가볍게 전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여기에만 밑줄을 그어놨는데 그 이유가 여기 위에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점점 더 현명해진다. 오랫동안 지식을 쌓아서도 아니고 젊은 날보다 더 많은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도 아니다. 삶에서 일어난 무수한 사건과 일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어서도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어서 그것에 대한 답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제가 밑줄을 그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유는 하나래요. 나이가 들수록 죽음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더 많이 생각하고 탐색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젊을 때 10대, 20대 때 30대부터 어느 정도, 지금 제가 30대인데 30대 때는 어느 정도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조금은 그래도 현명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죽음을 생각할수록 확실히 판단에 대한 그런 탁월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탁월함이 예전보다는 낫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위에서 표현한 것처럼 정말 경험인지 아니면은 생각하는 것이 좀 방향이 많아져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아래는 죽음을 조금 더 생각한다는 게 좀 맞는 표현인 것 같더라고. 나 이렇게 죽네? 내가 죽을 때 어떤 후회를 할까? 그러면 이 후회를 줄이기 위해서는 오늘 어떤 선택을 해야지? 이렇게 약간 역방향으로 나가는 듯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예전보다는 더 나은 선택을 하고 있지 않나. 그것을 하는 방법 중에 던지는 그런 멘트가, 나는 정말 죽을 때 이 행동에 대해서 후회를 할 것인가. 후회를 한다면은 후회를 안 하는 방향으로 조금은 해봐야죠. 그게 좀 쪽팔린다거나 마음이 좀 아프거나 어떤 그런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후회 생각했을 때 후회를 한다면은 무릅쓰고 해보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름다움은 추함이 없으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제가 이 문장을 읽었을 때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서 여기다 적어 놓았습니다. 예전에 어떤 책에서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기억이 났어요. 기억이 나서 쭉 적어놨어요.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어둠이 있으니 빛이 있고, 긍정이 있으니 부정이 있고, 그리고 악이 있으니 선이 있다. 어떤 것 하나 반대되는 것들은 독립적으로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명암, 빛과 어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고 있는 문장에서도 맨 위에 적지 않았나 싶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그 어둠이 있으면 그 반대에 또 빛이 있는 것처럼요. 참 그렇죠. 똑같은 표현인데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빛과 어둠, 흰색과 검정색, 이런 이분법적 사고를 하기 싫은 분들은 회색을 찬양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느 쪽에 치우쳐 있는지. 어떨 때는 어둠으로 숨고 싶고요, 어떨 때는 밝은 곳에서 저를 드러내고 싶거든요. 세 번째는 오렌지를 짜면 오렌지즙이 나온다. 다른 것이 나올 리 만무하다. 이 원칙은 당신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누군가 당신을 짜면, 이때 당신을 짜면이라는 표현을 괄호로 이야기해놨습니다. 압박을 가한다면 당신 안에 있는 것이 고스란히 나온다. 저도 당연히 사회 안에서 어느 정도의 가면을 쓰고 살고 있습니다. 체면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굳이 나빠서 좋을 것도 없고, 굳이 너무 좋아서 안 좋을 것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적정선 어딘가에서 과하지 않게, 치중되지 않게 가면을 쓰고 살고 있습니다. 화도 내고 싶고, 그렇죠. 근데 그런 화를 내려면은 뒤탈이 없어야 되는데, 그 뒤탈을 제가 오르지 않아야 되고 금전적으로 어떤 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냥 참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평온한 상태로 저를 뒀으면 좋겠고, 평온한 상태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요즘입니다. 네 번째는 이게 참 봐도 웃음이 나오는 문장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잖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것의 가장 극명한 애가, 너는 지금 호흡을 하고 있지만 너의 눈에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보여? 라고 할 때 없어요. 말할 수 없습니다. 공기 중에 지금 뭐가 보이나요?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지만 이 공기라는 것 안에 21%였나요? 15%였나요? 산소가 있다라는 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됐잖아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면서 전기세는 왜 내고 있습니까? 정말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게요. 전기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전기세를 왜 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이 마이크도 전류로 작동을 하고 있고, 이거 촬영을 하고 있는 카메라도 배터리에 의한 그 전류로 작동을 하고 있고, 지금 이 공간을 비춰주는 조명도 다 전기가 사용했는데 눈에 보이진 않거든요. 그 전기라는 에너지를 통해서 형태 변환이 되어 저에게 눈에 보이는 것들일 뿐인데요. 참 세상에 참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지만 겪은 것들이 많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은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눈에 보인다고 해서 전부는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도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싶다. 하지만 이게 조금 시간이 돼서 그렇게 바뀌었어요. 내가 경험해본 것만 믿고 싶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내가 느낀 것만 믿고 싶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변해 왔습니다. 전기세 잘 냅시다 우리. 다섯 번째로 가봅시다. 복수를 하려면 무덤을 2개 파야 한다. 훅 들어오더라고요. 훅 들어왔습니다. 제가 복수를 계획해서 복수를 해본 적은 없지만 복수를 하고 싶다는 마음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하지만 복수라는 마음을 가지는 순간부터 그냥 복수는 시작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어떤 그 존재에 대해서 악심을 품는 것부터가 복수거든요. 저주부터 시작하게 돼서, 하지만 그 안에 부정적인 에너지가 내 안에 머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 또한 누군가의 복수의 타겟이 될 거란 말이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내가 B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A를 증오하고 싫어합니다. 복수를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이 복수의 마음은 뭐 당연히 모를 수도 있겠죠. 제 마음속 안에서만 존재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또 가정을 해봅시다. 제가 B로 놓은 이유가 있어요. C라는 존재가 저를 증오의 대상, 그리고 복수의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저도 누군가에게 복수를 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나도 누군가를
복수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또 다른 누군가는 나를 복수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다. 5가지 문장을 소개해 드렸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어요. 조금 무겁지 않은 분위기로 전달하고 싶었어요. 방금 전에 제 머리에 스쳤던 생각이 있었는데 저는 무겁다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무겁게 표현하고 싶지 않았어요 라는 것과 가볍게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하면 어떻게 보면은 전달하는 의미는 유사합니다. 하지만은 가볍게 전달하고 싶었어요 하면은 정말 가벼워 보이잖아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같고 대충 하는 것 같지만은 무겁게 전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무게감은 가진 채로 이렇게 전달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표현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읽을 수 있습니다. 가볍게 읽으면서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가 읽기가 조금 까다롭다 아니면 너무 무거울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시면 충분히 좋은 영향을 받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기 전에 한 2-3페이지 읽으면 딱 좋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